2002년 한일 월드컵은 여러모로 예사롭지 않은 대회였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국가에서 개최를 하는 것이었고 또 최초로 두 나라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회였는데 게다가 그 두 나라가 서로 최악의 앙숙인 바로 한국과 일본이었다는 점 역시 매우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월드컵이어서 많이 긴장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이게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보니 대회 운영이나 흥행 부분도 물론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월드컵 경기 성적에서 혹시라도 상대국보다 못하게 될까봐 우리도 그리고 일본도 서로 엄청난 자존심이 걸려있던 대회라 긴장감이 살벌했던 대회였습니다. 그때 대회 책임자들 사이에서 농담으로 돌던 이야기가 만약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못하게 되면 아마 책임자들은 한강으로 뛰어들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는데 당시 분위기를 보면 그 말을 농담으로 하던 담당자들의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눈빛을 보면 그건 절대 그냥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대회를 개최하기 이전부터 이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피파 랭킹 32위로 아시아 최강팀이었고 또 그 이전에 열렸던 여러 국제 경기들에서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 일본은 자국에서 열리는 이번 월드컵에서 아마도 역대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하며 내심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던 때였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함께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었지만 한국의 당시 피파 랭킹은 42위로 일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기량과 국제대회 성적에서조차 한국은 일본에게 크게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일본은 당시 유럽 최고 감독 중 하나인 프랑스의 명장 필립 트루시에 감독을 일본 대표팀 감독으로 데려오는 기지를 발휘하며 일본 내부에서는 어쩌면 이번 월드컵에서 일본이 우승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자리는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개최국인데다가 당시 상태로 보면 별로 좋은 성적을 내지도 못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또한 감독 선정부터 최근 경기 실적까지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던 옆나라이자 공동 개최국이었던 일본과 너무 비교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2000년에 아시안컵에 출전해서 무려 쿠웨이트와 사우디 대표팀에게도 패하는 등 당시 최근 결과가 절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 진짜 우여곡절 끝에 거스 5대0 히딩크 아저씨가 우리 대표팀을 맡기로 결정하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딩크라는 명장이 감독으로 오기는 했지만 우리 대표팀의 성적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01년 세네갈과의 친선 경기에서도 졌고 프랑스에게는 무려 0대5로 깨지더니 이어서 체코에게도 또 0대5로 깨지더니 2002년에 와서도 캐나다와 코스타리카에게 내리패하면서 진짜 이러다가 혹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70년 역사상 1라운드도 통과하지 못하는 최초의 개최국이 되는 망신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특히 당시 너무도 잘 나가고 있던 옆나라 일본 대표팀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매우 깊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마치 이번 월드컵에서 반드시 한국팀의 16강행을 막겠다고 작정이라도 한 듯 정말 최악의 조편성 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와 미국 그리고 포르투갈과 한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제일 만만했던 폴란드도 그의 월드컵 예선에서 유럽 전체 팀 중 가장 먼저 통과하고 본선에 올라온 다크호스였고 당시 미국의 피파 랭킹은 무려 13위였으며 포르투갈은 일명 골든 제네레이션이라고 불릴 정도로 포르투갈 역사상 거의 최강팀이라고 불리던 정예팀이었습니다. 다들 아주 당연히 우리 한국을 첫 번째 제물로 삼고 나머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16강으로 올라갈 구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이 속해 있던 H조는 러시아, 벨기에 그리고 튀니지가 속해 있어 전체 조들 중 가장 축복받은 조여서 일본의 16강행은 거의 예약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이번 월드컵은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에서 두고 기억나며 화나고 짜증나는 망신스러운 기억이 될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던 우울한 상황에서 결국 6월 4일은 와버렸고 우리는 부산에서 폴란드와 본선 첫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의룡타의 크로스를 받은 황선홍 선수가 순식간에 발리슛을 날려 무려 선제골을 터뜨려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집에서 TV로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골이 터지는 순간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전체는 물론이고 우리 동네 전체가 각각의 집에서 모두 한꺼번에 고함을 지르며 환호하며 고함과 울음 그리고 웃음과 환호가 뒤섞인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마치 지진처럼 사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번에는 유상철 선수가 아예 쐐기골까지 박아 넣으며 승리를 확정지었고 그날 대한민국 대표팀은 폴란드에게 이기며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진출한 이후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오랜 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거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만
것만 같은 동물적인 느낌을 다들 느꼈는지 이후 경기에서부터는 이제는 다들 아예 거리로 나와 아주 본격적으로 레드 코리안 전매 특허인 한국식 거리 응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갑자기 흥이 달아올라버린 코리안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대표팀은 피파 랭킹 13위 미국과 비기더니 갑자기 진짜 미쳐버렸는지 무려 포르투갈을 이겨버립니다. 그렇게 우리 축구 역사상 최초의 월드컵 16강 티켓을 따내며 온 국민이 너무도 기뻐했는데, 하지만 그런 기쁨도 아주 잠시 16강에서는 저승사자 이탈리아가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탈리아는 이미 2002년 월드컵에서도 우승 후보였고 4년 후 2006년 월드컵에서는 실제로 우승을 해버린 진짜 극강팀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거칠어서 거의 격투기를 하듯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탈리아는 강해도 너무 강했습니다. 게다가 전직 복서 출신 축구 선수인 비에리가 경기 중 김태형 선수의 코뼈까지 부러뜨리고서는 이어서 선제골까지 터뜨리며 완전히 경기를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혈투에 가까운 90분이 거의 다 끝나가며 이제 경기 종료 딱 2분밖에 남지 않았던 시점, 모두가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조용히 탄식하며 이제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선수들을 위로할 준비를 마음속으로 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항상 뭔가 억울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던, 아니면 가스불에 뭐 올려놓고 나온 사람처럼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한 설기현 선수가 순식간에 왼발슛을 성공시키며 천국 같은 동점골을 만들어 내버립니다. 이때 그 기쁨에 그라운드 위 선수들도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거리에서 응원하던 응원객들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전부 다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껴안고 제자리에서 방방 뛰며 환호하느라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선수들 또한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애초에 약팀 한국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게 경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제 간신히 다 이긴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싸움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공을 가지고 하는 철인 3종 경기 플러스 UFC 격투기를 연상케 하던 이 처절한 경기는 연장 후반까지 가며 진짜 양팀 체력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며 진행되다가 갑자기 머리 길고 쓸데없이 몹시 잘생긴 어떤 한국 선수가 혼자 아직도 체력이 남았는지 갑자기 공중으로 붕 뜨더니 날아오는 크로스의 방향만 살짝 바꾸는 아주 세련된 헤딩슛을 그대로 골로 연결시키며 그 무서운 이탈리아 아주리 군단을 괴멸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거리에서 응원하던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때 옆에서 응원하던 예쁜 여자분들이 막 옆에 있던 모르는 남자들도 포옹해주고 그래서 그거 옆에서 보면서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새벽이 다 되도록 거리에서는 빨간 티셔츠를 입은 목이 많이 쉰 무리들이 노래를 부르며 때로 몰려다니며 기뻐했습니다. 다음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우승 후보였는데, 이탈리아가 2006년 우승팀이었다면 스페인은 8년 뒤인 2010년 우승팀이었습니다. 어찌된 게 그때 우리 대한민국 팀은 4강 독일은 2014년 우승팀, 16강 이탈리아는 2006년 우승팀, 8강 스페인은 2010년 우승팀, 이렇게 해서 이거 뭐 죄다 월드컵 우승팀들하고만 그것도 연달아 붙어 싸웠습니다. 아무튼 이탈리아를 힘들게 꺾고 만난 그 대단한 스페인 팀마저도 우리 대표팀은 진짜 긴장감 완전 쩌는 최종 승부 차이까지 가서는 결국 이겨버리고 이제 무려 4강으로 올라갑니다. 이때부터는 약간 현실 감각이 많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는 한국 아니 지구가 맞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애초 월드컵 1승이 목표였던 약체 대한민국 축구팀이 지금 무려 월드컵 4강에 올라와 버린 겁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이기면 무려 결승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신은 한국인들의 심장에 너무 무리가 갈 것을 걱정하여 우리 대표팀을 결승까지는 보내지 않고 4강까지 맛보도록 해주고는 고생한 선수들이 이제 그만 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간신히 16강까지 올라온 다음 처음 만난 상대인 터키에게 깨지며 탈락하여 남은 월드컵 기간 내내 우리 한국인들과 세계인들이 한국 대표팀의 영화 같은 질주에 놀라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부러워하며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월드컵이 끝난 직후 다시 정리된 피파 랭킹에서 한국이 무려 20계단을 한꺼번에 점프하며 22위가 되는 바람에 24위인 일본은 한국에게 아시아 최고 자리도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아직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월드컵을 직접 목격한 분들 또는 아예 실제로 거리에 나가 그때 함께 응원을 했던 분들은, 그래서 당시의 긴장감과 흥분 그리고 땅을 울리던 그 엄청난 함성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건 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며 단 한 번이라도 웬만해서는 경험하기 쉽지 않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너무도 특별한 경험이라는 사실에 어렵지 않게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이야 모두들 그 결과를 알고 다시 돌아보는 것이지만 당시에는 매 경기가 절실한 마지막 경기였고, 그래서 매 경기가 최고의 명승부이자 드라마였으며 물 위를 걷지만 않았을 뿐 그 대회 전체가 우리에게는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모든 기적이 벌어졌던 그의 여름 가장 멋있었고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으며 두고 내 가슴속에 남아 내게 힘이 되어주는 기억은 16강에서 이탈리아를 꺾어버린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도 아니고 스페인전 때 홍명보 선수의 마무리 승부차기도 아니며 바로 그 모든 경기 때마다 대한민국의 거리를 온통 빨간색으로 가득 메우며 고삐가 풀려버린 그 미친 흥을 마음껏 뽐내며 응원하며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울고 웃었던 그 거리 위 500만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 끝내주는 광경은 그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그리고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인들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었지만 우리들 역시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아, 확실히 우리가 많이 특별하고 좀 이상한 민족이구나 하는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만약 저와 같았다면 너무도 자랑스럽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거리에서 그런 기적이 있었기에 경기장 안에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월드컵의 기적은 우리나라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IMF도 극복해낸 후 이제 본격적으로 넥스트 레벨의 초강대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알리는 성대한 신호탄이자 출정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 안과 밖에서 다 함께 연이어 기적을 만들어냈던 당시의 소중한 기억을 잊지 말고 더 많은 기적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앞으로도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